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문명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플랑크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랑크 우주망원경은 우주 배경 복사를 우주 전체 지도로 나타냄으로써 우주의 현재 나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플랑크 우주망원경은 ESA,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유럽 우주국이 2009년 쏘아 올렸습니다. 2010년 7월에는 임무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전체 하늘의 관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빅뱅, 즉 우주 대폭발의 잔류 광선인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해서 우주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약 8천만 년 더 오래돼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주가 4,000도씨 정도로 식으면서 나온 빛이 태초의 빛이라고 불리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 광선의 온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빅뱅 후 38만 년 당시의 모습을 구현한 우주 지도를 그려냈는데요. 그 지도가 바로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프랑크 이름에서 프랑크 우주망원경의 이름은 유래했습니다. 우주 나이의 비밀을 벗겨준 뒤 2013년 은퇴하였습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우주 배경 복사를 2배 이상 확대해서 세밀하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태양광 발전기와 열마기 그리고 메인 렌즈 즉 주요 거울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사진은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자료와 1992년 코비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사진 그리고 2003년 WMAP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사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13년 플랑크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사진이 있는데요. 최종적인 사진은 2013년 플랑크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우주 전체의 지도입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빅뱅의 흔적을 상세하게 관측해서 우주 탄생기의 모습을 찾아주었습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우주 생성 초기 구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1992년 코비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사진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플랑크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사진이 최종 사진입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관측 데이터를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가 메가파섹당 초속 67.15 플러스 마이너스 1.2km로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측정되었던 기존의 값보다는 약간 작은 값이었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면 우주의 나이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137억 년 정도로 알려졌던 기존의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우주의 총 질량에다가 에너지를 나눈 그러한 구성에서 암흑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26.8%, 일반 물질은 4.9%, 암흑 에너지는 68.3%로 플랑크 우주 망원경에 의해서 측정되어서 기존의 측정값인 24%, 4.6%, 72.4%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약 3,000 절대 온도로 낮아진 시점에
우주를 채우고 있던 플라즈마가 중성 원자를 구성하면서 자유로워진 빛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절대온도 3000도 온도의 플라즈마에서 방출된 강렬한 빛은 우주의 팽창에 의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고 도플러 효과에 의해 파장이 늘어나면서 절대온도 2.7도의 마이크로파가 됩니다. 빛의 속도의 유한함으로 인해 멀리 떨어진 천체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빅뱅 이후 수십만 년간 지속된 플라즈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4년 처음 포착된 이래 지속적인 관측 기술의 발달로 점점점 정밀한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대기의 방해가 없는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기 위해 1989년 코브, 즉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코브 우주망원경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아래는 바로 코브 우주망원경으로부터 얻어진 우주 배경 복사의 이미지입니다. 제일 왼쪽이죠. 코브 우주망원경의 관측을 통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약 2.7 절대온도라는 것과 하늘의 방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강도 차이, 즉 비등방성, 아니소트로피가 10만 분의 1 이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등방성 데이터는 기존의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내용인데, 빅뱅 우주론에 기초한 계산에 따르면 현재는 수백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우주의 다른 지점들 간의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이토록 균일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의 등장으로 해결됐는데, 인플레이션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는 공간 자체가 갖는 강력한 청력에 의해 거대한 크기로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관측되는 우주의 크기는 우주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아주 작은 크기였고 충분히 균일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MAP, 즉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아니소트로피 프로브라고 하는 WMAP 우주망원경으로부터 얻어진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에서 예측하는 에너지 밀도의 요동의 특성을 상당히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코브 우주망원경의 후속기로 개발된 WMAP 우주망원경은 2001년에 발사되었으며, 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브 우주망원경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크게 향상된 관측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프랑크 우주 망원경을 탑재한 인공위성이 2009년 발사되어 WMAP 우주망원경보다 높은 감도와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위성들의 해상도를 비교한 그림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서도 빛은 우주의 탄생과 형성 초기인 우주력이며 38만 년쯤 태초에 38만 년쯤 만들어졌습니다. 이 태초의 빛은 아직도 우주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떠돌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빛 중에도 이 태초의 빛이 섞여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에 관한 실마리가 이 빛에 담겨 있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팽창을 계속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주의 나이는 100억에서 200억 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략 140억 년도 아니고 138억 년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우주에서 오는 극히 미약한 빛을 관측할 뿐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그 약한 빛 가운데 우주 탄생과 진화의 비밀을 가득 담고 있는 소중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우주 배경 복사라 합니다.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기에 태초의 빛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약 38만 년 뒤 우주의 온도가 약 3000도씨일 때 각각 전하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원자 핵과 전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빛은 중성인 입자와는 상호작용을 잘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팽창해서 입자들의 밀도가 낮아지기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빛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순간 자유롭게 빠져나온 빛을 우리가 지금도 관측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온도는 우주 팽창과 함께 식어서 지금은 절대온도 3도, 섭씨온도 마이너스 270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방출될 때 가시광선과 적외선이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은 초단파와 전파로 관측됩니다. 이 빛은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 이후에 나온 빛이지만은 이전에는 사실상 빛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초의 빛이라고 불립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 방출된 이후로 우주의 팽창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우주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우주의 과거 모습을 알아냈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우주론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사람은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러시아 출신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였습니다. 1948년 러시아 물리학자 가모프는 그의 제자였던 렐프 알퍼와 박사 후 연구원이었던 로버트 허먼과 함께 빅뱅 당시 엄청난 고온 상태였던 우주가 팽창과 함께 냉각해 오늘날 절대온도 5도 정도에 이르게 됐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온도는 현재 우주에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복사는 우주 배경 복사의 형태로 지금도 관측이 돼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가모프의 제자였던 알퍼의 증언에 따르면 가모프조차도 이 계산 결과에 대해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복사를 보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당시로는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빛이라 불리던 우주 배경 복사를 최초로 관측해서 1978년 노벨상을 수상한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미국 뉴저지 벨 연구소의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였습니다. 웃답니다.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론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빅뱅 이론과 정상 상태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던 1960년대였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벨 연구소에 연구한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통신위성의 신호를 받던 안테나를 전파 망원경으로 개조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파 망원경은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너무나 강한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잡음은 모든 방향에서 감지됐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은 잡음이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이 고장이 나서 생긴 그런 망원경의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모두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기도 하고 망원경의 표면에 묻어있던 비둘기 배설물까지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펜지어스는 학교에서 만난 동료 천문학자에게서 불과 60km 떨어진 프린스턴 대학의 천문학자 교수 로버트 디키와 그 연구원들이 우주에서 오는 잡음과 비슷한 신호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펜지어스는 프린스턴 대학으로 연락을 했고 디키는 자신의 팀원들과 연구실에서 점심 모임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펜지어스에게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감지되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디키는 곧바로 직감적으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찾던 우주 배경 복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고요. 그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알퍼는 펜지어스가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1989년 11월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찾기 위해서 코비라는 우주 망원경이 발사됐습니다. 사진은 코비 우주 망원경, 즉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우주 전체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코비 또는 코브 우주 망원경은 3년에 걸친 관측으로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빅뱅 우주론 이론에 따르면 이 온도 변화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의 발견은 빅뱅 이론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의 공로로 코비 프로젝트를 주도한 존 매더와 조지 스무트는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습니다. 코비 우주 망원경을 통해 큰 성공을 거뒀지만은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우주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는 밀도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은하와 별들이 현재 인류가 보고 있는 은하와 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온도 변화가 있는 지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관측해야 합니다. 코비 우주 망원경을 통해 일단 미세한 온도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은 온도 변화가 있는 지점의 크기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코비 우주 망원경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난 우주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2001년 발사된 우주 배경 복사 탐사 위성인 WMAP 우주 망원경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온도 변화가 있는 지점의 크기를 측정하는 임무로 발사되었습니다. 사진은 WMAP 우주 망원경, 즉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애니소트로피 프로브의 모습이고요. WMAP 우주 망원경이 찍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우주 전체의 지도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온도 변화가 있는 지점의 크기를 측정해 이 패턴을 그린 그림을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관측으로 구한 파워 스펙트럼과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면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WMAP 우주 망원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우주 초기 빛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플랑크 우주 망원경입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우주 초기 빛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최종적인 사진이 2013년도 거니까요. 이거는 플랑크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의 차이, 가스와 먼지의 성질과 분포, 은하의 구조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우주 탄생에 대한 비밀을 실마리로 이어집니다. 우주 배경 복사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우주의 과거 모습, 현재 우주의 에너지 분포 비율, 우주의 나이 등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우주 배경 복사에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우주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것은 온도 변화가 있는 지점의 크기인데, 더 작은 크기까지 정밀하게 관측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온도 변화가 있는 지점의 크기를 WMAP 우주 망원경보다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발사된 우주 망원경으로 유럽 우주국이 주도해 2009년에 발사되어 2013년까지 임무를 한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만을 관측하기 위한 이러한 우주 망원경들이 불과 20년 사이에 3대나 발사된 것입니다. 코비 우주 망원경, WMAP 우주 망원경, 플랑크 우주 망원경입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로 우주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에 대한 나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137억 년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WMAP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해오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138억 년이 우주의 공식적인 나이가 됐습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 때문입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이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정밀하게 관측해 우주의 나이를 더 정확한 값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관측을 통해 빅뱅 직후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의 증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칠레 북부 사막의 아타카마 우주 망원경으로 빅뱅이 남긴 장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어 온 그러한 연구팀이 우주의 나이를 137억 7천만 년으로 산출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붙여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천만 년이었습니다.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지구에서의 거리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 즉 우주 팽창률을 보여주는 허블 상수는 67.6km/s 메가파섹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구에서 1메가파섹, 1메가파섹은 326만 광년인데요. 지구에서 1메가파섹 떨어질 때마다 초당 67.6km씩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프랑크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자료로 산출한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허블 상수를 둘러싸고 벌어져 온 논쟁에서 우주 배경 복사 측정 방식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지도 작성의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1965년, 1990년에서 1992년, 2012년, 2013년 등으로 코비, WMAP, 플랑크 우주 망원경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코비,
WMAP 프랑크 망원경 관측에 의한 우주 지도입니다. 코비 WMAP 프랑크 우주 망원경에 의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프랑크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로 인해 인류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런 코비 우주 망원경이나 WMAP 우주 망원경, 프랑크 우주 망원경은 바로 유럽 우주국이 주체로 성취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